경희의 휴대폰을 낚아채며 뭐야? 이거? 혹시 녹음이라도 하고 있었어? 라며 의심한다. 아줌마, 이 바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너 같은 여자는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어?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구두굽으로 세게 밟으며 이렇게 박살내는 것처럼 네 인생도 박살낼 수 있다고. 경희가 자신의 휴대폰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며 손이 떨린다. 니까짓 게 뭘 안다고? 일개 직원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대형마트, 개점 전 이른 아침 6시 반입니다. 아직 손님들이 오기 전인 고요한 시간, 형광등 불빛만이 넓은 매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경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의 계산대 앞에 서서 점검표를 꺼내놓습니다. 올해로 56, 이 마트에서 캐셔 직원으로 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바코드 리더기의 스캔 감도부터 확인합니다. 삐삐삐 정상 작동합니다. 이어서 지폐 감별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동전 계수기의 센서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교환권과 상품권을 보관하는 바인더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놓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지만 경희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과 같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VIP 행사 날에는 더욱 신경 쓸 게 많습니다. 평소보다 3배는 많은 상품권과 경품, 증정품들이 오가게 됩니다. 수백만 원어치의 상품권 묶음이 창고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과정을 일일이 체크해야 합니다. 수불 장부의 번호와 실제 상품권의 시리얼 번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출 서명과 반입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까지 마지막으로 대조 확인하는 일이 경희의 몫입니다. 동료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경희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체크해야 비로소 안심이 된다는 걸 말입니다. 지난 5년간 VIP 행사에서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었던 건 바로 경희의 꼼꼼함 덕분이었습니다. 본사 감사에서도 이 마트를 모범 사례로 꼽을 정도였고 경희의 업무 처리 방식을 다른 지점에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신입 직원들 교육 때마다 경희의 체크리스트가 표준 매뉴얼로 활용될 정도였습니다. 창고 관리 담당자 김대리도 항상 말합니다. 경희 씨가 확인해 주시면 안심이 돼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경희는 지난 몇 년간 상품권 시리얼 번호 누락이나 수량 오차를 여러 차례 발견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한 번은 100만 원짜리 상품권 5장이 빠진 걸 경희가 찾아내어 회사에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경희의 세심함은 이미 회사 전체에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점장 최영수가 팔짱을 낀 채 성큼성큼 다가오는 모습부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보통 때라면 아침 인사부터 건네는 그가 오늘은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무언가 부담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고 평소와 달리 시계를 자꾸 들여다봅니다. 경희 씨, 오늘은 VIP 행사 규모가 아주 큽니다. 보통 때와는 차원이 달라요. 상품권 장부는 나한테 넘기고 확인은 내가 직접 할게요. 경희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규정상 이런 중요한 업무는 반드시 이중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규정상 이중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권 번호대랑 수량, 반출 서명까지 모두요. 경희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듭니다.
그 규정, 오늘은 패스합시다. 경희가 돌아보니 비싼 정장에 번쩍이는 시계를 찬 남자가 서 있습니다. 정장만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될 것 같고 손목의 시계는 더욱 비싸 보입니다. 박준성, 42살. 오늘부터 사흘간 열리는 VIP 투자 설명회를 주최하는 사람입니다. 얼굴에는 여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경희를 훑어보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에서는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시간이 금이거든요. 나 같은 사람 일정 한번 꼬이면 손해가 얼마인지 알아요? 분 단위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세계에 사는 사람입니다. 박준성은 마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과시하듯 말합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어딘가 억지로 만들어낸 듯한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경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도 규정상 확인 절차는 경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박준성의 얼굴이 급변합니다. 갑자기 경희 앞에 놓인 서류철을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매장에 울려 퍼집니다. 규정 타령 그만해요. 일개 직원 주제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당신이 몇 년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수십억을 굴리는 사람이라고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다른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지만 감히 다가오지는 못합니다. 청과 담당 박사원이 멀찍이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정육 코너의 이주임도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봅니다. 최영수 점장이 허둥지둥 중재에 나섭니다. 그만하시죠. 너무 큰 소리로. 직원이 규정을 지키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박준성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집니다. 이런 융통성 없는 태도면 내 행사 못합니다. 고객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요? 한 분 한 분이 수억씩 움직이는 VIP들이라고요. 그런 분들 앞에서 직원 따위가 뭘 어떻게 확인한다는 거예요? 신뢰를 깎아먹는 행동이에요. 박준성의 시선이 경희를 날카롭게 노려봅니다. 경희는 조용히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지만 표정은 평온합니다. 10년간 여러 어려운 상황을 겪어오며 단련된 침착함입니다. 오후 2시경 본격적으로 상품권을 준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희가 평소처럼 상품권 상자에 봉인 스티커를 붙이려고 하자 박준성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손등으로 탁 쳐내는 겁니다. 봉인 필요 없어요. 내가 가져간 건 내가 알아서 책임집니다. 그런 형식적인 절차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이건 완전히 규정 위반입니다. 경희는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상품권 봉인을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몰래 상자의 시리얼 번호만이라도 작은 메모지에 적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둡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행동조차 박준성의 예리한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뭘 적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메모입니다. 박준성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마치 경희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경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에 잠깁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봅니다. 왜 정상적인 확인 절차를 그렇게까지 거부하는 걸까요? 10년간의 경험으로 봐도 이상합니다. 박준성의 반응은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며느리 다혜가 퇴근해서 들어올 때까지 경희는 계속 그 메모지를 들여다봅니다. 작은 종이 위에 적힌 상품권 시리얼 번호들이 뭔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희는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지갑 안쪽에 넣어두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첫날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지만 경희는 자신의 원칙을 지킬 작정입니다. 행사 이틀째 아침 경희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결국 일찍 나온 겁니다. 마트 곳곳에는 어제 없던 화려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특별 투자 설명에 수익률 30% 보장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포스터 속 박준성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경희에게는 어제의 차가운 눈빛이 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VIP 라운지 앞에는 벌써부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중장년층이었습니다. 손에는 고급 가방을 들고 목에는 값비싼 목걸이를 걸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경희는 계산대로 향하면서 그분들의 모습을 훑어봅니다. 평소 마트에서 보던 고객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출고표를 입력하려고 컴퓨터를 켜던 경희는 화면을 보고 멈춰섭니다. VIP 경품이 장부상으로는 200세트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반출 기록을 보니 260세트가 나가 있었습니다. 60세트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경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분명히 틀림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교환권 묶음이었습니다. 어제 분명히 창고에서 사라졌던 번호대가 오늘 아침에는 다른 번호대로 바뀌어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경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물류창고로 향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고 안에서 수불표를 다시 한번 대조해 보려던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또 뭐라고 있는 거예요? 박준성이 어느새 나타나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비싼 정장 차림이지만 오늘은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고 평소보다 예민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는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출 서명과 반입 기록이 맞지 않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성의 반응은 어제보다 더욱 격렬했습니다. 숫자 노리는 내일이에요. 현장 흐름 끊지 마세요. 박준성은 경희의 손에서 펜을 빼앗더니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펜이 바닥에 떨어지며 똑똑 소리를 냈습니다. 이딴 걸로 내 행사를 방해해요?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박준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창고 안에 울려 퍼지는 소리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경희는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펜을 주워들고는 아무 말 없이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확인을 못하게 하는 걸까요? 박준성이 라운지 밖으로 나가면서 최영수 점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최영수가 경희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희 씨, 조심하세요. 이번 행사 망치면 당신도 끝이에요. 왜 저 사람 눈밖에 나려고 해요? 제발 좀 알아서 하세요. 점장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경고의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경희는 대꾸하지 않고 종이봉투에 들어있던 지폐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시리얼 번호를 외워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예전 금융회사에서 일할 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확인하면서 번호를 마음속으로 외웠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VIP 라운지에서 박준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전해지는 그의 말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기회입니다. 월 수익률 30%.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죠. 지금 투자하시면 3개월 후에는 원금의 2배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객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았습니다. 경희는 계산대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라운지 쪽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저 고객들이 정말 안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경희는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저 VIP 행사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막내 직원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요? 어제 저녁에 창고 정리하는데 상품권 상자들이 자꾸 위치가 바뀌더라고요. 분명히 어구역에 놓았는데 B구역에 있고, 그리고 새벽에 누군가 창고에서 뭔가 옮기는 소리도 들렸어요. 수진의 말에 경희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역시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제 밤늦게까지 박준성이라는 사람이 창고에 있었어요. 점장님이랑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던데 제가 지나가니까 갑자기 말을 멈추더라고요. 경희는 도시락을 먹는 손을 멈췄습니다. 밤늦게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상적인 행사라면 그럴 이유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때 뭔가 큰 봉투 같은 걸 옮기고 있었어요.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박준성이 계속 전화를 받더니 계획대로 진행하자는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수진의 말에 경희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큰 봉투라니 혹시 현금이었을까요? 그리고 계획이라는 건 또 뭘까요? 오후에 다시 업무에 복귀한 경희는 더욱 세심하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상품권이 나갈 때마다 시간과 수량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박준성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경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후 3시경 라운지에서 박수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었나 봅니다. 잠시 후 고객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모두들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대박이네요. 이런 기회가 있을 줄이야. 빨리 투자해야겠어요. 늦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요. 우리 아들한테도 알려줘야겠어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순 없죠. 고객들의 대화를 들으며 경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과연 저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박준성의 수상한 행동들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규정도 어기고 장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하는 투자 설명회라니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희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 다혜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볼까 고민했지만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작은 공책을 꺼내 오늘의 이상한 점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상품권 수량 불일치, 교환권 번호대 변경, 박준성의 과도한 반응, 밤늦은 창고 사용, 현금 봉투 이동, 의문의 전화 통화. 하나하나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모두 연결해보면 뭔가 큰 그림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경희는 내일도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공책도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희의 며느리 김다혜는 중견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35살의 다혜는 내부감사 태스크팀에서 일하며 수상한 펀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다혜는 그 숫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다혜는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취인 목록에 XX마트 VIP 행사라는 메모와 함께 동일한 계좌번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그 계좌로 들어가는 금액이 매번 똑같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한 번에 수천만 원씩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다혜는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XX마트라니 설마 시어머니가 일하는 그 마트일까요? 궁금증이 생긴 다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마트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마트까지는 지하철로 3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다혜는 시어머니가 일하는 마트를 찾았습니다. VIP 라운지 문 앞에 다가가자 안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희가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혜는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박준성이 경희 앞에서 장부를 낚아채 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침착하고 꼼꼼한 시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요. 더욱 충격적인 건 최영수 점장이 그 광경을 보면서도 시선을 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공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줌마, VIP들 불안하게 하지 말아요. 내 행사 망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박준성의 말을 들은 다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서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경희는 그저 묵묵히 계산만 하며 흩어진 장부 조각들을 조용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다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다혜는 집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시어머니에 대해 검색을 해봤습니다. 혹시 시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고 다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된 기사와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월가의 별 이경희, 초단타 데스크를 이끌던 한국인 트레이더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화면 속 사람이 바로 지금 마트에서 캐셔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경희는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경희는 뉴욕에서 상당히 유명한 트레이더였던 것 같았습니다. 다혜는 한동안 동영상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경력을 가지고 계셨다니요. 그렇다면 지금 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상한 일들을 시어머니도 눈치채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뭔가 조치를 취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금융 전문가였던 분이니까 이런 사기 수법을 금방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다음 날 다혜는 소비자단체에서 활동하는 친구 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은수는 31살로 평소에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투자 사기 관련 경험이 많았습니다. 은수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VIP 행사 자금이 특정 계좌로 이상하게 흘러들어가고 있어. 현장 접근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기록을 받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은수는 다혜의 말을 듣고 바로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내가 자료를 정리해 볼게. 이런 사건들은 보통 내부 증거가 핵심이거든.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증언이 가장 중요해. 다혜는 서둘러 계좌 흐름 표준 양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진술서 폼, 증거 보존 가이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봉투 시리얼 번호나 상품권 번호를 기록하는 방법을 A사 한 장으로 정리해서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하실 때를 대비해서였습니다. 며칠 후
다혜는 마트에서 나오는 시어머니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경희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일이 많이 힘드시죠? 다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경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마트에서 이상한 일들이 좀 있어서 혹시 VIP 행사 관련해서인가요? 다혜의 질문에 경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걸? 제가 회계 일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알게 됐어요. 혹시 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다면? 경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부가 안 맞아. 숫자들이 계속 바뀌고 그 박준성이라는 사람이 확인도 못하게 해.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다혜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금까지 기록해 두신 게 있으세요? 응, 조금. 메모지에 적어뒀어. 그런데 들킬까봐 걱정돼. 그럼 저희가 함께 해결해봐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날 저녁 경희와 다혜는 조용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희는 지금까지 자신이 발견한 이상한 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했고, 다혜는 자신이 발견한 자금 흐름의 문제점들을 알려줬습니다. 두 사람의 정보를 합치니 사기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잘 정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희는 다혜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았던 일이 며느리의 도움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위험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알면.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에게는 법과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경험과 제 전문 지식이 있고요. 무엇보다 저 고객들을 구해야 해요. 다혜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속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볼 작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세대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행사 셋째 날 아침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박준성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열정적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청하시면 특별 배당 쿠폰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VIP 라운지 안의 고객들은 열기가 완전히 올라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여기저기서 우와 하는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경희는 계산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저분들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고 계신 걸까요? 경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계산대와 창고 사이를 오가며 출고와 반입을 이중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며느리 다혜와 나눈 대화 이후로 더욱 세심하게 기록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장부를 펼치고 상품권 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또다시 공란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나간 물건인데 기록이 없는 겁니다. 경희는 여백에 작은 스티커를 붙여 표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기록을 남겨두어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손이 휘둘러 장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아줌마 VIP 구역에서 뭘 휘젓고 다녀? 박준성이 어느새 나타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 아마 많은 고객들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희를 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치 경희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는 듯이 말입니다. 신뢰를 까먹는 건 이런 직원들이라니까. 박준성은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더니 경희가 정성스럽게 정리해둔 장부한 귀퉁이를 찢소리가 나도록 찢어서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 같은 사람 때문에 큰돈 움직이는 분들이 불안해해. 계산대나 지켜. 주변에 있던 고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경희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화가 나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다니요. 최영수 점장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경희 씨, 내 말 안 들려요? 더 일을 키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경희는 아무 말 없이 찢긴 장부 조각을 주워 모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수모를 당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부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으며 번호대를 다시 메모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그 숫자들이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줄 열쇠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직원 한 명이 슬며시 다가와서 작은 조각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응원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연대감이 스쳐갔습니다. 경희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다른 직원들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그 시각 휴게실에서는 다혜가 직원들의 근태표와 라운지 출입 대장을 흘깃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도우러 일찍 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태표에 적힌 이름 옆에 시간들을 보니 박준성과 동선이 겹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다혜는 미리 준비해온 파일 속 체크리스트에 조용히 표시를 하나 더 찍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라운지에서는 더욱 큰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성이 뭔가 중요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30%가 아닌 40% 수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고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오히려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40%라니 이런 높은 수익률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예전 금융회사에서 일할 때의 경험으로 봐도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정상적인 투자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숫자였거든요. 잠시 후 고객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모두들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뻔했네요. 빨리 돈을 준비해서 더 투자해야겠어요. 친구들한테도 꼭 알려줘야겠어요. 고객들의 대화를 들으며 경희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분들이 모두 소중한 돈을 잃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경희는 퇴근 후에도 마트에 남아서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찢어진 장부 조각들을 테이프로 붙여가며 복원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정성스럽게 맞춰가며 원래 모습을 되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진실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아직도 안 가세요? 막내 직원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응, 이것만 좀 정리하고 갈게. 그 사람 정말 너무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죠? 수진이의 말에 경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이런 일도 있는 거지.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언니가 얼마나 꼼꼼하고 성실한 분인데. 경희는 수진이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수진아,
혹시 오늘 창고에서 또 이상한 일 없었어? 오늘은 별로 없었는데 대신 박준성이라는 사람이 계속 전화를 받더라고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수진이의 말에 경희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계획이라니? 네, 그리고 내일이면 끝난다는 말도 했어요. 뭔가 마무리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돈은 이미 빼돌렸으니까 걱정 말라는 말도 했어요. 경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끝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행사가 끝나면서 모든 증거를 없애버리려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돈을 빼돌렸다니 이미 고객들의 돈이 사라진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희는 다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혜야, 급한 일이 생겼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경희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혜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 찢어진 장부, 그리고 수진이가 들은 박준성의 전화 내용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특히 돈을 빼돌렸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서둘러야겠어요. 내일 일찍 준비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봐요. 다혜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은수 언니도 준비가 다 됐거든요.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경희는 찢어진 장부 조각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비록 모욕을 당했지만 이 작은 조각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경희는 조각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승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폐점 직전 마트 안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소음만이 긴 복도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마지막 정리를 끝내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영수 점장이 다가왔습니다. 경희 씨, 잠깐만요. 점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경희는 고개를 들어 점장을 바라봤습니다. 뒷통로로 잠시 오세요. 할 말이 있어요. 경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점장을 따라 뒷통로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은 더욱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문을 닫으며 최영수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안쪽에서 박준성이 나타났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정장 재킷도 벗은 채였습니다. 하루 종일 행사를 진행하느라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이 아줌마 때문에 하루면 끝날 일을 사흘째 끌고 있네. 박준성은 경희를 노려보며 반말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장부에 네가 뭘 붙였는지 다 봤어. 누구한테 고자질하려고 그러는 거야? 경희는 무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긴장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규정대로 하려는 겁니다. 규정? 박준성이 비웃으며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규정이 돈을 벌어줘? 나한테 규정은 휴지 조각이야. 네 같은 계산원이 나한테 규정 타령? 박준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네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야? 나는 하루에 네 연봉을 벌어. 경희가 한 발 뒤로 물러서자 박준성은 더욱 공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내 눈앞에서 꺼져. 내일도 내 행사야. 또 꼬이면. 박준성이 갑자기 경희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경희가 깜짝 놀라며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뭐야, 이거? 혹시 녹음이라도 하고 있었어? 박준성은 휴대폰을 흔들어 보며 아기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줌마, 이 바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너 같은 아줌마는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어. 박준성은 휴대폰을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자랐는지 박준성은 구두굽으로 휴대폰을 3개 밟고 또 밟았습니다. 이렇게 박살내는 것처럼 네 인생도 박살낼 수 있다고. 경희는 자신의 휴대폰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박준성은 마치 쾌감을 느끼는 듯 더욱 세게 밟았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계산원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네 아들, 며느리 직장이 어딘지 다 알고 있어. 박준성의 말에 경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놀랐지? 며느리가 회계법인에서 일한다며? 한 통하면 그 회사에서 못 버티게 만들 수 있어. 아들도 마찬가지고. 박준성은 경희의 반응을 보며 더욱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내 손 안 닿는 곳이 어디 있는 줄 알아? 네가 계속 말썽 부리면 가족들이 다 고생해. 최영수 점장은 문 앞을 막고 서서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마치 공범처럼 행동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만해, 그냥. 알았으니까 그만하자고. 점장의 말에도 박준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인연이 확실히 알아들을 때까지. 박준성은 경희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경희가 뒷벽에 부딪히자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또 장부 만지작거리거나 누구한테 뭔 소리라도 하면 네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각오해. 특히 그 예쁜 며느리 말이야. 경희는 온몸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가족들까지 위협하는 박준성의 악랄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희는 조용히 대답하며 바닥에 휴대폰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조각들이 자꾸 떨어졌지만 꾹 참고 주워 모았습니다. 앞으로 계산대에서 조용히 계산만 해. 딴짓하다가 들키면 그날로 끝이야. 그리고 누구한테든 오늘 일 발설하면. 알지? 박준성은 마지막으로 경희를 노려보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박준성이 사라지고 나서 최영수 점장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경희 씨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가족 먹여 살려야 하거든요. 경희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 조각들을 가방에 넣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하게 걸었습니다. 멀리 비상구 그림자에서 다혜의 동료 은수가 휴대용 카메라를 끄고 있었습니다. 다혜가 미리 연락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금 전 일련의 상황들이 모두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은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며 다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든 게 기록됐어요. 내일 준비하세요. 그날 밤 경희는 집에 돌아와서 깨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완전히 박살나서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다혜가 집에 들어오자 경희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위험했겠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휴대폰이 완전히 망가졌네. 다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됐을 텐데. 아쉽네요. 경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펜을 꺼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볼펜이었지만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다혜야, 사실 이게 있어. 어머니, 그게 뭐예요? 그냥 오래된 습관이야. 이런 펜을 가지고 다니는 게. 경희는 애매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박준성이 한 말 전부 녹음됐어. 가족 위협하는 것까지 전부. 다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다니. 어머니,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냥 요즘 상황이 이상해서 혹시나 했어. 경희는 펜에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준성의 악랄한 협박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와, 정말 성견지명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은수가 영상도 찍었어요. 이제 완벽한 증거가 생겼네요. 다혜는 시어머니의 침착함과 준비성에 감탄했습니다. 평범한 마트 직원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묻기보다는 내일을 준비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죠. 다혜는 노트북을 열어서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좌 흐름 분석, 상품권 시리얼 번호 불일치, 장부 조작 증거, 그리고 오늘의 협박 녹음 파일과 영상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은수와 함께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평소처럼 출근하시고 저희가 적절한 타이밍에 움직일게요. 위험하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저 고객들이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막아야 해요.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박준성의 악랄한 본성이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작은 녹음펜이 그들의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경희의 부엌에서는 전기주전자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찻잔을 2개 준비하며 경희는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았거든요. 어젯밤 늦게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혜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두꺼운 파일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밤새 정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피해 진술서 폼, 계좌 흐름 도식도, 상품권 시리얼 기록표, 언론 제보용 체크리스트까지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혜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습니다. 이 파일들은 제가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일은 이거죠. 다혜가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내부자 증거 보존용 장부 공란 표시법, 시리얼 체증 요령, 반출 반입 타임라인 표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하고 계신 방식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제가 수집한 자료와 합치면 빠지는 고리가 없어질 거예요. 경희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들과 정교한 도표들을 보니 역시 회계 전문가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혜야,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했니? 그날 라운지 앞에서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걸 봤을 때부터요. 다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관한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금융 전문가셨던 분이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시다니. 정말 화가 났어요. 식탁 위에 경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말 대신 장부 한 귀퉁이에 자신이 늘 붙이던 작은 스티커를 떼어 파일 가장자리에 붙였습니다. 조용한 합의의 표시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신뢰가 형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은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카메라와 각종 장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젯밤 영상 정말 잘 나왔어요. 박준성의 협박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혔거든요. 은수가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5분의 진술을 확보했고 교환권 되팔기 정황도 모았습니다. 오늘 현장 체증을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에 언론 브리핑을 열 예정이에요. 기자들도 이미 연락해둔 상태고요.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볼게요. 다혜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경희는 오늘 행사 동안 반출 반입 타임라인표를 완성하고 상품권 시리얼 범위에서 누락된 구간을 표시하며 박준성의 구두 지시사항을 메모하기로 했습니다. 단 직접적인 문장이 아닌 키워드와 시각만 기록하여 티가 나지 않게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업무 루틴을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다혜는 계좌 흐름 자금 추적을 마무리하고 법률 자문을 확인한 후 본사 감사팀에 익명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관련 정부 기관에도 동시에 제보할 예정이었습니다. 은수는 피해자 동선 안내와 현장 영상 체증을 총괄하며 브리핑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정해지자 경희가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 이름은 마지막까지 감춰줘. 사건이 확정되는 순간에만 밝히고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보호해줘. 수진이 같은 아이들이 피해보면 안 되거든.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방식대로 진행할게요. 오늘은 평소처럼 일하세요. 늘 하시던 그 꼼꼼함으로요. 경희는 앞치마를 벗고 작업복 점퍼를 챙겼습니다. 그럼 오늘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승부하자. 시간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모든 걸 결정지을 것입니다. 마트에 도착한 경희는 평소와 똑같이 계산대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 동선 그대로 출고, 시각, 반출량, 반입 확인, 누락 구간을 연필로 꼼꼼히 표기해 나가야 했거든요. 다른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경희의 모습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편 다혜는 회사에서 본사 감사팀 포털에 익명 제보를 올렸습니다. 계좌 흐름 도식의 빈칸을 시리얼 범위 누락 구간과 정확히 일치시켜 완성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VIP 라운지에서는 박준성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투자하시면 50% 수익을 보장해드려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고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저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진실을 하루빨리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몇 분은 이미 큰 돈을 투자하겠다며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다혜가 마트 근처 카페에서 은수와 만났습니다. 어머니 상황은 어때요?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박준성이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더 들떠 있더라고요. 그럼 오후 2시에 맞춰서 움직이죠.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라운지에서는 마지막 설명회가 한창이었습니다. 박준성은 더욱 흥분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뿐입니다. 지금 놓치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고객들은 완전히 그의 말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급하게 전화를 걸어 더 많은 돈을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고객은 친구들에게까지 연락하여 함께 투자하자고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계산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오후 2시 정각 다혜와 은수가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모든 증거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전 내내 정리한 타임라인표와 누락 구간 기록이 완벽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다혜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세 사람의 노력이 하나로 모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희의 현장 경험과 꼼꼼함, 다혜의 전문 지식과 분석력, 은수의 시민 운동 경험이 완벽하게 결합되었습니다. 박준성은 아직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운지에서는 여전히 달콤한 말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의 사기극도 끝이 날 것입니다. 경희가 지켜온 작은 메모들과 다혜가 분석한 자료들, 그리고 은수가 준비한 증거들이 모든 진실을 드러낼 테니까요.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오늘 이들이 보여줄 것입니다. 오후 2시 30분 마트 앞 임시 무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은수의 소비자단체 명의로 긴급 소비자주의 권고 브리핑이 열리는 겁니다. 기자들과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성은 라운지 안에서 그 광경을 보며 여전히 당황한 기색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완전히 합법입니다. 궁금하면 지금 당장 계좌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박준성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곧 무너질 허세였습니다. 다혜가 무대 위로 올라가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그간 준비한 모든 자료가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이 마트에서 진행된 VIP 행사의 계좌 흐름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되었습니다. 동일 일자, 동일 금액, 동일 수치인 라벨이 반복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구조처럼 보이죠. 그런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상품권 시리얼 대역이 타임라인 위에 겹쳐 올라왔습니다. 이 구간들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같은 날 마트에서 반출된 상품권이 본사 재고에도 행사 장부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박준성 측 특수목적 회사 계좌로 동일한 금액이 이동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열심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VIP 고객들도 하나둘씩 라운지 밖으로 나와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희가 조용히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연필로 빼곡하게 표시된 장부 복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직접 기록한 반출과 반입의 시간차입니다. 경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2분, 11시 40분, 오후 1시 5분. 각각의 시간에 상품권이 반출되었지만 서명을 요구했을 때 나중에 하자는 구두 지시가 반복되었습니다. 그 시간 간격에서 누락이 발생했습니다. 박준성이 비웃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직원 아줌마 하나 믿고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는 어디 있어요? 바로 그때 은수가 뒷통로에서 촬영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었습니다. 규정은 휴지 조각이야. 네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각오해. 내 손 안 닿는 곳이 어디 있는 줄 알아? 박준성의 협박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경희의 휴대폰을 구두굽으로 밟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VIP 고객들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박준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편집으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실제 증거를 가져와 보세요. 경희가 조용히 가슴 주머니에서 녹음펜을 꺼냈습니다. 편집하지 않은 원본 음성입니다. 펜에서 재생된 박준성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퍼졌습니다.
너 같은 아줌마는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어. 며느리가 회계법인에서 일한다며? 한 통하면 그 회사에서 못 버티게 만들 수 있어. 네가 계속 말썽 부리면 가족들이 다 고생해. 박준성의 생생한 협박이 그대로 재생되자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VIP 고객 중 한 분이 내 돈 어떻게 해줄 거야? 라며 소리쳤습니다. 마침 그때 마트 본사준법 감시팀과 경찰 경제수사과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다혜가 미리 신고해둔 결과였습니다. 출고표 원본과 반출 반입 물량을 실사하겠습니다. 경희가 즉시 열쇠를 꺼내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그간 모아둔 모든 기록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혜는 계좌 도식을 프린트해서 수사관에게 넘겼습니다. 이것은 자금 흐름 분석 결과입니다. 고객들의 투자금이 정상적인 펀드가 아닌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증거입니다. 박준성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데요? 정체도 모르는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그냥 일개 직원 아줌마잖아요. 그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확한 기록을 남기신 걸 보면 경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숫자를 다루는 일을 했었습니다. 다혜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금융 분야에서 일하셨어요. 숫자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시죠. 박준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직원 아줌마가 금융 전문가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럴 리가. 그냥 마트 직원인데. 직원이든 전문가든 상관없어요. 경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당신이 조작한 모든 거래 내역, 빠뜨린 모든 기록, 협박한 모든 순간이 숫자와 시간으로 증명됩니다. 수갑 소리가 딸깍 들렸습니다. 박준성의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영수 점장도 고개를 떨구며 자수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공모한 게 맞아요. 돈에 눈이 멀었어요. 본사 감시팀이 봉투 속 현금의 시리얼 번호와 장부 공란 시간대를 대조했습니다. 경희가 기록해둔 모든 숫자와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VIP 고객들이 하나둘씩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혜가 안심시켰습니다. 이미 계좌는 동결되었고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이에요. 박준성이 연행되면서 마지막으로 경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과 분노, 그리고 약간의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네, 정말로 그냥 마트 직원입니다. 경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일은 정확하게 하는 직원이죠. 사건이 마무리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규정대로 했을 뿐이에요. 다혜가 경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지키신 작은 기록들이 많은 사람을 구했어요. 은수가 주변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피해자분들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분이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VIP 고객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경희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큰 피해를 면했네요. 경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트 동료들도 박수를 보내며 격려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사람들의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하루였습니다.
일주일 후 신문 일면에 큰 헤드라인이 걸렸습니다. VIP 투자 사기, 마트 직원이 적발. 내부 기록으로 전모 드러나 마트 직원 알고 보니 전직 금융 트레이더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에는 경희가 아닌 박준성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이 실렸습니다. 경희는 자신의 이름이 기사에 나오는 걸 극구 사양했거든요. 마트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호원들이 VIP 라운지의 집기를 정리하고 있었고 화려한 투자 포스터들이 모두 내려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본사에서 보낸 새로운 공지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품권 및 경품 수불은 이중 장부와 실시간 영상으로 관리합니다. 임직원 신고 보호 제도를 강화합니다. 경희는 평소와 똑같이 계산대 앞에 서서 투명 아크릴을 닦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지만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반품하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여기서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경희의 손놀림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다만 계산대 옆에 작게 붙은 메모가 달라졌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신뢰를 만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희가 자신에게 주는 새로운 다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휴게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파견 온 새로운 감사팀장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현장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규정을 지켜주신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동료들이 경희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도시락을 하나씩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점심은 우리가 살게요.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몰랐던 사이에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막내 수진이가 경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런데 정말 예전에 금융회사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뉴스에서 보니까 트레이더셨다던데. 경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아주 옛날 일이야. 지금은 그냥 계산원이고. 와, 그럼 숫자를 다루는 전문가셨던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실 수 있었던 거구나. 하지만 덕분에 우리 모두 안전해졌어요. 최영수의 빈 사물함 옆에는 새로운 점장이 부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인사에서 그가 한 말은 규정부터 함께 맞춰봅시다였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갔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VIP 행사 피해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중년 부부가 경희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때 상품권 번호를 정확히 기록해 주신 덕분에 전액 돌려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경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노후 자금을 다 잃을 뻔했어요. 부부는 작은 꽃다발을 전하고 갔습니다. 경희는 그 꽃을 계산대 옆에 놓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 문화센터 소강당에서는 은수의 단체가 주관하는 피해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다혜가 무대에서 보상 절차와 유의사항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피해자분들은 전액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요. 경희는 뒤쪽에서 조용히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돕는 일이 더 편했거든요.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가면서 경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경희는 각각에게 정중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희는 다혜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사에서 승진 제안도 했다던데요. 경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 좋아. 계산대에서 고객들을 만나는 게 내일이야. 어머니답네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다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트레이더 일은 왜 그만두셨어요? 그때 기사를 보니까 정말 유명하셨던 것 같던데. 경희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는 숫자만 중요했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빨리 거래했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숫자 뒤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지. 그래서 그만두신 거예요? 아들 아빠가 아프기 시작했거든. 그때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고 평범한 일상이라는 걸. 다혜는 경희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꼈어. 예전 경험이 전혀 쓸모없는 게 아니었구나 싶더라고. 다만 쓰는 방법이 달라진 거지.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어머니의 전문성이 없었다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며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혜야,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저도요. 어머니 덕분에 현장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그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야.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희는 다시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와서 계산대를 점검했습니다. 바코드 리더기, 지폐 감별기, 상품권 바인더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첫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계산 부탁해요. 네, 감사합니다. 경희는 정확하게 계산하고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작은 일상이지만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경희는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해서 영웅이 되는 것보다 평범한 일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오후에 다혜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감사패를 만들어 왔대요.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래도 받으세요. 어머니가 하신 일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경희는 작은 감사패를 받아들였습니다. 정확한 기록으로 신뢰를 지킨 분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 다혜야. 내가 없었다면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어머니가 기초를 쌓아 놓으셨으니까 제가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세대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정의를 실현한 동료였습니다. 퇴근길에 경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제는 그 일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뉴스를 보니 박준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전액 보상을 받았고 유사한 사기를 방지하는 새로운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경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사람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작은 곳에서 시작된 정의가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10월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항상 건강하세요.